1차 세계대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던 1918년, 이 당시 프랑스에 주둔하고 있던 미 육군 88사단 사무엘 보병연대엔 조금 특별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제이 호멜로 미군의 병참장교였고, 그와 동시에 미국의 식품회사인 호멜푸드의 설립자 조지 호멜의 외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병참장교란 군사작전에 필요한 군수물자를 보급하는, 쉽게 말해 무기나 식량 등을 보급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인데, 이 중에서도 호멜은 식량 보급을 담당하는 미군의 백종원 아저씨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호멜은 식량을 운송하던 도중 고기의 보급이 늦어지는 실수 아닌 실수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고기를 먹지 못한 병사들의 인내심이 바닥나 자칫 폭동으로 이어질 뻔한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사실 고기는 부피가 워낙 큰 데다 뼈가 붙어있기 때문에 무게가 무거워 운송하기가 쉬운 식품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까지 감안하면 이건 호멜의 실수라고 하기엔 꽤나 억울한 점이 많았을 겁니다. 어쨌든 이때 고기 운송이 늦어진 경험 덕분에 호멜은 보관이 용이하고 뼈가 완전히 분리된 가벼운 살코기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수년간의 연구 끝에 1926년 드디어 살코기만이 담긴 통조림햄을 개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통조림햄은 이듬해인 1927년 호멜 조미햄이란 이름으로 출시되었으나 예상외로 판매량은 처참한 수준이었는데, 호멜은 통조림의 이름이 다소 밋밋한 것이 이유라고 판단하여 $100의 상금을 걸고 이 통조림의 새로운 이름을 뽑는 공모전을 개최하게 됩니다. 그 결과 호멜 조미햄이란 길고 단순한 이름을 보다 짧고 파격적으로 줄인 스팸이라는 이름이 채택되었고, 이것이 우리가 아는 스팸의 탄생 스토리입니다. 입에 착착 감기는 이 이름이 채택된 이후 스팸은 출시 4년 만에 18,000톤의 판매량을 올리며 호멜 식품의 살림을 책임지는 주력 상품으로 급부상하게 되었고, 평소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던 부위를 사용하여 만듦으로써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장점과 더불어 가격 또한 그만큼 저렴한 편이었기에 싼 가격에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스팸은 당대 최고의 인기 상품이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스팸의 인기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더더욱 폭등하게 되는데, 미군은 납품받을 식품회사들에게 보관이 쉬우며 가볍고 썩지 않은 고열량 단백질 음식을 주문하였고, 이 까다로운 조건에 완벽히 부합하는 것은 단연 스팸이었습니다. 미국과 관련된 수많은 연합국까지 스팸을 보급받게 되자 스팸의 인기는 자연스레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었고, 2차 대전 기간 동안에만 무려 1억 개 이상이 팔리며 호멜사는 말 그대로 초대박을 치게 됩니다. 스팸의 탄생 자체가 1차 세계대전이 계기였고, 우리나라에 스팸이 들어오게 된 이유도 6.25 전쟁 당시 미군 때문인 것을 보면 스팸은 전쟁으로 인해 시작되었고 전쟁 때문에 부흥했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6.25 전쟁과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온 스팸은 스팸을 이용한 부대찌개 같은 요리는 물론 흰 쌀밥과 궁합이 잘 맞는 특징 때문인지 통조림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반찬으로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팸은 어째서인지 본토인 미국은 물론이고 수많은 나라들에게 인식이 좋지 않은, 어쩌면 대놓고 나쁜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빈곤층이 먹는 가난한 식품이라는 비아냥과 함께 건강에 좋지 않은 불량식품으로까지 인식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스팸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로 치면 분홍 소시지 같은 가짜 고기 취급을 하고 있으며, 심슨 가족의 한 에피소드에선 스팸을 두고 이렇게까지 말하며 큰 거부감을 보일 정도였습니다. 스팸이 이런 취급을 받게 된 이유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이 사이에 일어난 경제 대공황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사건들의 공통점은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던 힘든 시기라는 점입니다. 맛이 준수하고 질릴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스팸은 처음엔 어려운 경제 상황과 맞물려 고기를 대체한다는 점에서 인기가 많았지만, 그렇다고 이것만 계속 먹고 있자니 이건 식세가 아니라 고역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스팸도 짜다는 평이 많아 짠맛이 줄어든 라이트 버전이 출시되고 있지만, 이때 오리지널 스팸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짜고 기름졌는데, 이 짜고 기름진 걸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을 삼시세끼를 먹어댔으니 꽤나 미칠 노릇이었을 겁니다. 특히 호멜사가 스팸을 필요 이상으로 엄청나게 찍어대고 전쟁터에 보급으로 뿌려대는 바람에 군인들의 입장에선 아침, 점심, 저녁 먹을 게 오직 스팸이었던 터라 더더욱 진절머리가 났을 겁니다. 이 같은 상황은 연합국뿐만 아니라 격오지에 주둔하던 미군도 마찬가지였으며, 이들은 스팸을 배가 부르다 못해 토할 정도까지 먹었습니다. 이후 식량 보급이 조금 여유 있어지자 넘치도록 보급된 스팸은 게르게 되었는데, 미군은 남아도는 이 스팸 통조림들을 물이 찬 채모바닥에 깔아 발판으로 사용할 정도로 더 이상 음식 취급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당시 섬나라였던 영국은 1940년부터 식량을 배급받아야 할 정도로 상황이 아주 심각했었는데, 배급이란 것 자체가 모두에게 식량을 넉넉하게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이들에게 배급되는 고기는 극히 소량
소량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에서 건너온 스팸은 이들에겐 신이 주신 은총과 같은 존재였으며, 스팸은 고기가 하던 역할을 거의 완벽하게 대신하며 애국 음식이라 불릴 정도로 큰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6개월 정도가 지나자 사람들은 질려했고, 그토록이나 좋아하던 스팸은 부메랑처럼 날아와 역효과가 나타나는데, 그나마 이걸 우리나라처럼 부대찌개 같은 요리로 해먹었으면 조금 나아졌겠지만, 아시다시피 영국의 요리 솜씨는 예나 지금이나 파멸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뜩이나 전쟁으로 힘들었던 영국의 양돈업계는 스팸 때문에 거의 몰락한 상태였고, 이 여파로 전쟁은 끝이 났지만 고기의 가격은 여전히 금값인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 영국인들은 여전히 값비싼 고기 대신 스팸을 먹어야 하는 처지였으며, 60년대에 들어 영국의 양돈업계가 어느 정도 회복하긴 했지만, 이때도 고기가 비싼 건 마찬가지라 돈이 없는 가난한 서민들은 여전히 저렴한 스팸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때의 기억이 얼마나 끔찍했으면 영국의 한 개그 프로그램에선 식당 메뉴에 스팸밖에 없어 절망하는 손님의 모습을 그린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이 에피소드가 유명해지면서 스팸은 쓸데는 없고 더럽게 많은 것이라는 인식이 퍼져 이는 스팸 메일이라는 단어로까지 굳어졌습니다. 이렇듯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했던 스팸은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수많은 서양인들에겐 기억도 하기 싫은 안 좋은 음식으로밖에 남을 수 없었으며, 이때의 인식들이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미국의 어린아이들은 스팸이 뭔지도 몰라서 개나 고양이의 간식인 줄 아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도 엄연히 스팸이 전쟁에 큰 도움이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보니 유럽전선의 총사령관이자 미 육군 원수인 아이젠하워 장군은 전쟁이 끝난 뒤 스팸을 보급해준 호멜사에게 진심 어린 감사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도 너무 많이 보낸 거 아니냐고 약간의 농담 섞인 꼽을 줬습니다.